안녕하세요. 쭈양의 머니 다이어리의 쭈양입니다. 오늘은 저의 두 번째 영상이고요. 네, 그동안 잘 계셨나요? 추석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추석이 지나고 나니까 벌써 이렇게 더위도 많이 가시고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데 이럴 때 감기 많이들 걸리시는 것 같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오늘 제 영상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지난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저의 현금 생활 루틴을 직접 보여드릴 건데, 오늘 하는 일은 이것입니다. 매달 말일에 제가 하는 월초 세팅인데요. 사실 맨 처음부터 하려면 9월 가계부 결산부터 해야 돼요. 근데 제가 9월 예산을 어떻게 짜는지 보지 않은 상태에서 가계부 결산을 보시는 건 조금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고, 또 지금 오늘 기준 9월 25일이라서 아직 9월 가계부를 결산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10월부터 가계부를 세팅하고 그리고 이벤트 일정 체크하고 월예산, 주예산 분배하고 마지막 선저축까지 보여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월 가계부 세팅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제가 오늘 가장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싶고 좋은 꿀팁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맨 마지막까지 보셔야 나오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제 가계부 세팅을 보여드릴게요. 우선 원래 저는 가계부 세팅을 이 다이소 가계부인데 다이소에서 3,000원 주고 샀어요. 이 가계부에다가 세팅을 하거든요. 이렇게 달력이 나오고 그리고 저의 고정 예산이나 변동 예산의 총 금액을 짤 수 있어서 이 다이어리가 편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고정 예산 금액을 다 적어주고 여기 특별 지출비를 혹시 나갈 일정이 있는지 일정 체크를 한 공간 안에서 하는데 이 노트북에다가 쓰는 것을 보여드리기에는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별로 좋지 않고 가독성도 좀 떨어져서 저는 오늘 제가 만든 고정 예산 표에다가 가계부 세팅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급여 370만 원을 매달 고정적으로 남편에게 받고 있고 10월 고정 예산 표를 지금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정 적금이 나가는데 신한은행에 50만 원, 우리은행에 50만 원, 농협에 50만 원, 그리고 카카오에 10만 원, 연금에 9만 원 해서 총 고정 적금에 169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정 목적 적금인데요. 여기에는 가족 경조사로 10만 원, 그리고 가족 모임 갯돈 5만 원, 친구랑 모으는 갯돈 1만 원 해서 총 16만 원이 나갑니다. 더하기 16. 다음은 월세가 80만 원 나가고요. 관리비는 대략적으로 변동은 있지만 20만 원으로 평균치를 제가 해놨고 도시가스도 분기별로 한 번에 3달치가 나가요. 근데 제가 이제 평균적으로 월로 계산하면 대략 한 2만 원 정도 나간다고 따졌을 때 세금은 102만 원이 나갑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저
첫째 아이는 어린이집을 가고 둘째 아이는 아이돌봄을 간간히 이용하는데 아이돌봄비가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달에는 10만 원 미만으로 이용할 때도 있고 어떤 달에는 20만 원 이상 이용할 때도 있는데 10월 달에 이미 결제를 끝냈거든요. 네, 23만 원을 결제해서 23만 원이 나갈 예정이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0월부터 남편 회사에서 지원금이 나온다고 해서 네, 따로 돈이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23만 원 더해주고요. 그리고 보험은 제 보험비는 3만 856원이 나갔고요. 딸은 17,848원이 나갑니다. 아들은 아직 어린이 보험을 든 게 없어서 없어요. 그래서 30856 더하기 17848 하면 48,704원 48,704원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통신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넷플릭스를 정기 결제하고 있기 때문에 13,500원 그리고 알뜰폰 요금 29,900원 해서 총 34,40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다 더하면 총 저는 고정 지출비로 318만 3,104원을 지출하고 있고요. 총 급여에서 빼면 51만 6,896원이 저의 순수 변동 예산입니다. 근데 제가 약 52만 원 되는 돈으로 한 달을 살기에는 조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52만 원은 순수 생활비로 쓰는 편이고요. 그 외에 제 개인적인 비용들은 제가 그동안 저축해놓은 돈이랑 차곡차곡 모아놓은 여유 적금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달 여기에 플러스 48만 원 정도를 해서 저는 100만 원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100만 원을 오로지 다 예산으로 잡았었는데 이번 10월 달부터 제가 남은 기간 동안 하고 싶은 저축이 있어서 예산을 대폭 줄일 예정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어가지고 여러분들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마지막까지 꼭 보시고 여러분도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해놨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해야 할 일은 이벤트 일정 체크입니다. 이벤트 일정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10월에 제 특별 지출비를 체크하는 일정표라고 해서 혹시 특별하게 10월 달에만 나가는 돈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달력을 만들어 놨는데 제가 1월부터 9월까지는 정말 목돈 나가는 일이 많아서 힘들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른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10월, 11월, 12월은 큰 행사가 있진 않아요. 조금 행사라고 하면 이제 12월에 크리스마스랑 연말 행사가 있긴 하지만 그 외에는 좀 평온한 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10월, 11월, 12월 동안에는 조금 예산을 줄여도 살아갈 수 있는 달일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지출할 거라고 생각하면 이제 뭐 첫째 주 2일 날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을 만나기로 해서 친구 모임에 돈이 좀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6일 날은 이제 가족 동반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이때는 아마 남편 회사 동료들이랑 가는 거라서 남편이
결제를 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무지출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2주, 3주 차에 해외 출장을 좀 가다 보니까 이때는 제가 육아에 전념해야 될 것 같아서 딱히 돈을 쓸 수 있는 일정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일이 없는 걸 확인을 했으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산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짜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미리 돈을 뽑아왔어요. 저희는 21일 날이 월급날이라서 남편이 21일 날 저에게 다음 달 급여를 미리 이체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리 인출을 해서 다음 달을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듯이 저는 100만 원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어차피 100만 원이겠지만 그래도 혹시 한번 세보도록 할게요. 네, 100만 원 맞네요.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제가 한번 예산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예산 바인더입니다. 이 변기통 키링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제 예산 바인더이고 제 첫째 주, 다섯째 주까지 이렇게 있고요. 그 뒤에는 항목별로 저축할 수 있는 목적 저축이 있어요. 근데 우선 저는 그 전체 급여에서 뺀 나머지 순수 변동 예산 51만 원 정도는 저의 순수 생활비로 쓸 예정이어가지고 항목저축에다가 저축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먼저 50만 원은 항목저축으로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네. 100만 원에서 50만 원을 가져왔고요. 50만 원 중에 식비에 25만 원을 넣어줄게요. 식비에 25만 원 넣어주고 그다음에 생필품에 5만 원, 의료비는 우선 건너뛰고 저희 집 애기들 혹시 애기용품을 사야 될 수도 있으니까 10만 원. 그리고 제가 매번 네일이나 혹은 속눈썹을 하고 있어서 네, 5만 원 빼주겠습니다. 또 남은 5만 원은 비상금에 넣어줄게요. 그럼 50만 원이 남았고요. 나머지 50만 원은 제 개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개인 비용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우선 이벤트는 이번
지출에서 딱히 없으니까 넘어가고, 제가 지금 현재 9월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하는 선저축이 있거든요. 네, 9월 마지막 주가 10월 첫째 주로 계산이 되는데, 제가 다음 주 거는 미리 9월 예산에서 빼서 선저축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10월달 7일, 14일, 21일, 28일 이렇게 4만원을 매주 월요일에 저축해 줄 거라서 4만원은 빼두겠습니다. (4만원은) 고정저축 속지에다가 넣어주고, 그럼 제가 46만원으로 이제 주 예산을 짜야 되는데요. 제가 이번에 대폭 예산을 줄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0월, 11월, 12월 이 3달 동안은 남은 46만원에서 25만원을 빼고 21만원으로만 예산을 짜줄 거예요. 21만원으로 4주차를 먼저 짤 건데, 4주차를 짜기 전에 일정을 한 번만 더 체크를 하면 10월 첫째 주에 친구 모임에 돈을 좀 쓸 것 같아서 첫째 주는 좀 넉넉하게 잡아주고, 셋째 주에는 집에서 육아에 전념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거의 쓰지 않을 예정이라서 이때는 돈을 제일 적게 잡아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첫째 주에 우선 10만원 잡아주겠습니다. 그럼 둘째 주에는 크게 돈 쓸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우선 둘째 주 건너뛰고 셋째 주부터 잡을게요. 셋째 주에는 제가 진짜 돈을 안 쓸 것 같거든요. 그래서 2만원 잡아주겠습니다. 근데 이때는 예산을 작게 잡으니까 그만큼 쪼개 써야 될 것 같아서 1,000원짜리로 2만원 잡아줄게요. 일,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만원 잡았고요. 나머지 9만원인데 4만원, 그리고 2주차에 4만원, 나머지 5주차에 10,000원 넣겠습니다. 주차에 10,000원. 여기 남은 저는 2주 거스름 돈으로 좀 넣어줄게요. 4주차도 이렇게 해서, 네, 제 예산은 다 짰고요.
여기서 잠시 예산 바인더는 치우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제가 이 25만 원을 어디에다 쓸 건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올 한 해를 현금 생활을 하면서 좀 막막했던 순간들이 좀 있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1월부터 9월까지 쭉 목돈 나갈 일이 굉장히 많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셨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에게는 연례 행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연례 행사를 정리한 표인데 제가 아직 돈을 벌지도 않았고 25년이 오지도 않았는데 25년에 나가야 할 돈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게 제 노란색으로 된 거는 제 친한 친구들 생일 때 생일 선물을 사줄 돈, 그리고 가족 생일, 그리고 핑크색은 이제 국가 공휴일인데 뭐 추석, 설날, 여름 휴가, 크리스마스,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저희가 당연하게 사람된 도리로서 지출이 되는 그런 항목들을 적어놓은 연간 행사표예요. 이게 연간 행사표라고는 하지만 거의 1월부터 12월까지 정말 끊임없이 돈이 나가거든요. 근데 현금 생활을 할 때에는 예산을 100만 원으로 정해놨는데 뭐 1월에 갑자기 40만 원이 나가면 뭐 60만 원으로 생활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돈들을 미리미리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연간 행사표라는 거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도 내가 얼마를 무조건 저축을 해야 되는지 미리 좀 확인을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을 다 합치면 290만 원인데 제가 290만 원을 어떻게 저축을 해야 되겠어요? 뭐 부수입을 하던가 알바를 하던가 해서 수입을 늘려야 될까요? 물론 저는 이제 부수입을 조금 벌고는 있지만 부수입이랑 알바 같은 건 사실 대부분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현재로는. 그리고 그걸 할 수 없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 전제하로 두고 저희가 남은 10월, 11월, 12월간 이 3개월간 최대로 내가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라도 한번 모아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결정한 금액이 25만 원이고 3개월에 25만 원을 모으면 적어도 75만 원은 확보가 되는 거죠. 근데 75만 원으로는 택도 없지만 간간히 이제 저희가 매달 현금 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저축도 할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최대로 모을 수 있는 금액을 먼저 설정하고 상반기, 하반기로 전략을 나누는 거예요. 저는 상반기에만 필요한 돈이 155만 원이거든요. 여기서 75만 원이라도 제가 모으면 저는 내년에 이제 80만 원만 야금야금 모아두면 돼요. 80만 원도 좀 힘든 돈이긴 한데 저는 다행히 그래도 운이 좋게 2월에 제가 생일이라서 분명히 제 생일에는 한 요 정도의 보너스 금액은 남편 혹은 뭐 시어머니 등등 이렇게 저의 수중에 조금 용돈이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금액은 충분히 모일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남은 3개월 동안 25만 원씩이라도 저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저수지 통장이라는 제 저축 바인더를 하나 만들었어요. 애뉴얼 이벤트라고 적혀 있고 밑에 저수지 통장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수지 통장이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말 그대로 가뭄이 드는 달에 제가 미리 저수지에 넣어둔 이 돈들로 풍족한 달을 보내겠다, 그런 의미예요. 이건 이제 제가 자주 보는 유튜버인 김경필 머니트레이너 분의 영상을 통해서 배운 꿀팁인데,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해주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금 생활을 하면서 속지가 좀 있어서 마침 또 이렇게 월만 적혀 있는 속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속지에다가 뒤편에 이런 트레싱지에다가 보드판처럼 월 행사들을 적어서 제가 얼마를 모아야 되는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저처럼 속지가 없으신 분들은 속지를 사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다이소에 가면 이런 흰색 봉투가 있거든요. 이거 1,000원이면 막 몇 묶음씩 팔아요. 그래서 이 흰색 봉투를 딱 뒤집으면 여기에 이렇게 빈 종이잖아요. 거기에 1월 하고 항목 금액 적고 생일 10만원, 아들 생일 10만원, 설날 20만원, 총 40만원을 모으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돈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 넣은 돈은 이제 장지갑이나 뭐 바인더 같은 데 잘 넣고 나중에 필요할 때 꺼내 쓰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으니까 오늘 제가 확보한 이 25만 원을 저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급한 설날 비용, (20만원) 먼저 저축하고요. 다음에 3월로 넘어가서 친구 생일에 하나 5만원 저축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만원, 마이너스 20만원 해서 저의 저수지 통장 저축이 끝났습니다. 이건 정말 매년 현금생활 영상에서 정말 요긴하게 쓰이는 걸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저의 바인더로 돌아와서 10월 첫째 주 예산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첫째 주는 월요일이 포함되지 않아서 9월 달에 제가 이미 저축을 다 해줬기 때문에 선저축 금액은 없고요. 첫째 주 10만원 예산 먼저 꺼내주고, 식비로 넘어가서 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5만원 꺼내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생필품이나 이런 건 특별히 사용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우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첫째 주 예산은 10만원에 5만원 해서 15만원이고요. 제 예산 바인더에다가 이제 넣어줄게요. 제가 특별한 일 없으면 거의 월요일은 항상 마트 가서 장을 보는 걸 해요. 그래서 월요일에 5만원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같은 날에는 굳이 돈을 항상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화요일은. 그래서 화요일에는 무지출 하고요. 수요일은 아까 일정에서 봤듯이 제가 친구들 만나는 날이라서 밥값, 커피값 해서 6만원 넉넉하게 넣어주고요. 그럼 남은 4만원으로 이제 목요일, 금요일에 2만원씩 넣어주겠습니다.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다 끝이 났고, 주말은 가족여행 가기로 한 그 날이라서 제가 돈 쓰는 게 아니라 남편이 쓸 예정이라 좀 무지출 모드를 넣어줄게요. 네, 그럼 이렇게 10월 첫째 주 예산도 끝이 났고요. 그럼 저는 한 주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이 나면 아쉽지 않으세요? 아쉬울까요? 생각보다 되게 빨리 끝이 났는데 제가 저축할 게 조금 더 남았어요. 최근에 남편이 상품권을 좀 많이 받아와가지고 제가 상품권을 온누리 상품권 10만원에 신세계 상품권 25만원 해서 35만원이 생겼거든요. 이거를 제가 미리 저축을 좀 해주겠습니다. 다시 저축 바인더 등장했고요. 온누리 상품권 10만원은 거의 식비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식비에 좀 못해주고 신세계 상품권은 제가 스타필드를 자주 가는데 저는 옷을 요새 잘 안 사 입는 편이에요. 근데 남편은 아무래도 회사를 다니고 한 번씩 계절별로 옷을 사야 돼서 전 남편을 위해서 어차피 쓰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쇼핑에 25만원 이렇게 저축해주고 나면 오늘 저축은 정말로 끝입니다. 그러면 저의 첫 현금 생활 루틴 영상은 이렇게 끝이 났고요.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시거나 아니면 좀 피드백 주실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벌써 구독자가 조금 생겼던데 굉장히 감사합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것도 감사하고 영상을 구독해주시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한 주 또 열심히 현금 생활하고 다음 영상에서 이제 정상과 저축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